10평 정도의 조그만 분식점을 하고 있어요. 임대료가 꽤 비싼 상가였지만 주변 세대수가 많고 유동인구도 많다고 판단해서 분식점을 오픈했어요. 오픈 1년 차에는 홀 포장으로만 월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월 매출 2,40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고 6개월째 배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배달 매출이 잘 나오지 않고 매출은 제자리예요. 제 운영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장님께서 매장을 오픈할 당시에는 지금의 상가가 임대료가 비싸도 고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위치라 판단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경험해 보셨다시피 상권은 다양한 조건들의 변화로 인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 지하철, 신규 아파트 단지, 마트, 쇼핑몰 등 상권이 영향을 받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사장님은 매출 하락의 원인이 코로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분식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야간에 늦게까지 영업하는 매장이나 24시간 운영 매장, 술집들이죠. 분식 업종은 코로나로 홀 손님이 줄기는 했지만 포장, 배달 손님이 오히려 늘면서 매출의 편차는 크지 않다고 분석되고 있어요. 사장님은 매출 하락의 원인을 코로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빠졌구나 생각했었는데 우리 매장의 매출 하락 원인은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분식이나 식사류는 주문 피크 시간이 점심, 저녁 식사 시간대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홀 위주의 매장들은 홀 매출이 많이 빠졌지만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10평 매장에선 그 역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 오히려 포장, 배달 매출이 늘면서 전체 매출이 상승한 매장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매장의 메뉴, 운영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최근 매출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지 못해 인력을 줄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인력을 줄이지 않으려면 매출을 무조건 올려야 하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외식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매장의 디테일한 손익 분석이에요. 그래야 본인 매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사장님 매장의 손익 분석을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손익 분석표에 공란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세요. 지난달 매출이 2,450만 원이네요. 사장님 수익은 380만 원 정도이고요. 사장님 인건비를 포함한 수익이 380만 원 정도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내고 있으신 상황이에요.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비용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식자재 비율은 본사 공급 식자재가 35%, 매장에서 따로 구입하는 식자재가 5%네요. 식자재 부분은 본사가 안내한 적정 비율이 있으실 텐데 우리 매장의 식자재 비율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비스, 조리 로스 등으로 매장별로 5%까지 원가율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매월 손익 분석에서 매출이 늘거나 줄어도 변동이 없는 금액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임대료가 있고 정수기, 포스, 인터넷 사용료 등이 고정비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매출이나 계절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예요. 인건비는 직원 1명과 알바 2명 고용해서 550만 원 지출하고 있으시고요. 이 비용들을 토대로 목표 매출을 한번 산정해 볼게요. 목표 매출은 임대료 기준,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해 볼 수 있어요. 매장의 적정 임대료는 매출의 10% 정도로 보는데 사장님 매장의 임대료가 280만 원이니까 목표 매출은 2,800만 원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 기준의 목표 매출은 배달 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내점 고객 매출 목표입니다. 인건비 기준의 목표 매출도 산정해 볼게요. 분식의 경우 1인당 목표 매출을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산정합니다. 현재 사장님 매장이 3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인데 1인당 목표 매출을 35만 원으로 잡게 되면 목표 월 매출은 3,150만 원이 됩니다. 지난달 매출과 비교하면 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네요.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죠? 내점 고객을 늘려서 매출을 상승시킬 것인가, 배달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늘릴 것인가는 사장님의 선택이세요.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상황에서 내점 고객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시니 배달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할 거예요. 목표 매출과 현재 매출의 차이를 배달 매출로 채우기 위해서는 700만 원의 매출을 배달로 만들어 내셔야 해요. 간단히 계산해 보면 주문 단가 15,000원 기준으로 지금보다 470건의 배달을 더 하셔야 한다는 거죠. 사실 배달로 수익을 내는 장사를 하기엔 15,000원의 주문 단가는 많이 부족해요. 배달 관련 수수료나 대행료 등을 지불하고 수익을 내는 배달 장사를 하기 위해선 2만 원대의 주문 단가를 유지하시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사장님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시고 메뉴 종류나 구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 주문 단가를 높이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동일한 인력으로 배달 470건을 더 해내고 목표 매출 3,150만 원을 달성했을 경우에 손익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늘어나는 비용은 배달 건수 상승에 따른 대행료, 매출 증가에 따른 식자재 비용, 전기세, 가스비 등의 증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사장님 수익은 600만 원대로 상승되겠죠. 하지만 배달 매출의 증가와 수익의 증가는 아무런 노력과 투자 없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배달 앱에서 사장님 매장은 아직 인지도가 없어요. 배달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지만 특별한 홍보나 투자를 하진 않았죠. 그저 우리 가게도 배달됩니다. 등록만 해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신규 배달 고객을 유치하실 건가요? 오늘도 떡볶이가 고픈 배달의 민족들이 배달 앱을 탐험해요. 분식 카테고리에서 방황을 시작합니다. 늘 시켜 먹던 신전이나 엽떡을 주문할지 아님 새로운 브랜드에 도전할지 고민 중입니다. 하염없이 핸드폰 화면을 내려보는데 낯선 브랜드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아까도 본 것 같은데 또 보이네. 여기 신상 맛집인가? 한번 시켜봐.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훑어보니 메뉴 구성도 마음에 들고 배달료 할인도 하고 핫도그 서비스도 준다는 거예요. 신전 엽떡은 자주 먹었으니까 오늘은 새로운 거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고객은 눈에 자꾸 보이고 가성비를 어필한 새로운 떡볶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고 사장님 매장은 신규 고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배달료 할인, 쿠폰 행사,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들께 어필하는 게 먼저예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의 음식을 맛보게 하는 것을 운영에 대한 투자, 홍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매장의 첫 방문 없이는 두 번째, 세 번째 방문도 없는 거예요.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를 통해 일단 목표 매출을 달성하세요. 배달 앱에서 홍보가 된 우리 매장은 배달 매출뿐만 아니라 내점 고객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반 홍보와 투자를 통해 우리 동네 잠재 고객들에게 매장을 알리고 우리 음식을 맛보게 하세요. 초반에 적극적인 홍보 기간 이후에 광고비, 배달료 할인, 쿠폰 할인 등의 홍보비를 줄이신다 해도 배달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홍보비를 줄이자마자 이전 상태처럼 매출이 완전히 쭉 빠져버린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메뉴의 맛이나 가성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배달 홍보도 기본적으로 우리 매장의 음식이 고객의 재구매를 일으킬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배달료를 올리고 투자를 줄이셔도 단골이 된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계속 이용해주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배달 대행료, 광고료를 줄이고 매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줄인 비용만큼이 사장님 매장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죠. 많은 사장님들께서 배달 장사에서 남는 거 없다.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장사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는 기간 없이는 절대 우리 매장은 맛집 랭킹 매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배달료 할인, 홍보비 투자하시는 기간 동안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그 기간에도 절대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고객에게 배달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건당 4,500원의 배달료를 사장님께서 모두 낸다는 가정을 해본 거죠. 이전의 표에서는 4,500원의 배달료를 사장님이 2,500원, 고객이 2,000원을 나누어 내는 상황이었고요. 주문 단가 15,000원의 분식을 팔면서 4,500원의 배달료를 모두 사장님께서 부담하셔도 절대 마이너스는 나지 않아요. 배달료 할인 진행하시면서 주문 건별로 손익계산 해보시면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15,000원 팔아서 이거 남기려고 이렇게 고생하나 싶고요. 근데 이런 홍보, 투자의 기간 없이 배달 매출이 그냥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 매장의 고정비는 매장이 놀고 있는 시간에도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손익분석을 진행할 때 매점 손익분석과 배달 손익분석을 따로 구분지어 표시했어요. 배달 손익분석에서는 사장님 매장의 고정비가 비용으로 책정되지 않았죠. 배달을 하지 않는다 해도 사장님 매장의 고정비는 변함없이 매달 꼬박꼬박 지출될 테니까요.